안녕하세요. 9월 16일이에요. 내일이 추석인데 뭘 또 선생님을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왜 고민해 되게 하시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들었으니까 그냥 끄지 말고 화면 돌리지 말고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뭐 10분도 안 되잖아요. 하고 가세요. 내일도 하시는 거 알죠? 모레도 할 거예요. 자,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자, 어찌됐든,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뭐, 제가, 뭐, 여러분한테 무슨 큰절, 뭘 해도 모자르죠. 어찌됐든, 자, 뭘 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진짜 마음은 정말 진짜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요. 자, 추석 명절 잘 세시고요. 요즘 날씨가 막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데, 뭐, 비가 오면 시원해야 되는데, 그냥 사우나에다가 물 쫙 뿌려놔갖고 수증기 쭉 올라오는 그런 느낌?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에어컨을 좀 틀어놔야 되네요. 저는 이제 촬영 중인, 이런, 자, 방에서 하다 보니까, 촬영 중인 방이다 보니까, 이게 전등이라든지 전자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워요. 자, 여러분, 추석 때 긴팔이 아니라 반바지에 반팔이, 이게 웬 말이에요? 거기다가 추석 때 뭐 송편이 아니라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뭐 진짜 빙수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즐겁게 보내세요. 자, 오늘도 추석을 잘 보내시는 여러분. 자, 오늘 매일 한번 같이 가셔야죠. 정인영과 함께 합시다. 볼게요. 자, 8월 달에 있었던, 8월 달이요. 지난달. 얼마 안 됐어요. 법무사 시험이었어요. 법무사 시험 오지선다인데요. 자, 일단은 살펴보고 또 문제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조롱가치 10조에 대해서 했는데, 뭐 10조는 너무 많이, 포괄적 기본권, 웬만한 분들은 뭐 다 아시다 보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10조. 자, 인간의 조롱가치. 이거 뭐 현행헌법이 아니라 이거는 5차 개헌 당시에 처음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3공화국 때 들어왔죠. 인간의 조롱가치,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 양심에서 종교의 자유가 분리되면서 인간의 조롱가치. 자, 인간의 조롱가치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는 데는 포괄적인 일반적인 기본권으로서, 물론 개별 기본권이 있으면 개별 기본권 조문의 그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걸 우선으로 가고요. 이게 없을 때 여기서 찾으시라는 거죠. 가령 17조에 보면, 자, 인격권이라는, 자, 요거 있죠. 인격권. 자, 사생활 관련된 인격권이에요. 여기도. 사생활 관련 인격권은 17조에 있고요. 그러면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요 가치에서 인격권. 그다음에 존엄에서 자기 결정권과 여기에 따른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요즘에는 조금 더 발전해서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기본권이, 자, 포괄적 기본권이, 이건 좀, 뭐, 가치라고 해서 기본권이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궁극의, 뭐, 원리이자, 최고의 원리이자, 기본권성을 갖고 있고, 그럼 기본권이 뭔데 했더니, 자,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인격권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 요 인격권에는 사생활 관련된 인격권이 이제 빠져서 나갔다는 거야. 개별 기본권이 마련돼 있으니까 포괄적 기본권을 찾으면 안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가치,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 여기 행복 추구권은 이게 8차 5공화국 때 처음 들어왔지만 요거 자기 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관련된 요거는 이제 행복 추구권에서, 그 다음에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 추구권 함께 이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인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이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따라서 많은 기본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기본권이 아닌 건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개별 기본권에서 찾을 수 있는 건 10조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포괄적 일반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고, 목적, 그러니까 궁극의 원리성뿐만 아니라, 자, 기본권성도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가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만약에 원리질서 제도라면 구체적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안 돼요. 이런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했다 해서 헌법소원, 이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가치 이렇게 10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많이 있죠. 여기에 딸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판례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자, 인간이라는 개념이 이게 개인주의적 인간상이 아니라, 자, 지금처럼 추석 명절처럼 같이 더불어 함께, 그래서 사회적 관계된 인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걸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인간이라는 게 사회적 관계를 갖는 인간성으로서 살아있어야죠. 자, 생명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생명권은 솔직히 말해서 인간에게 주어지지 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인간에는, 자,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표현할 때가 있고, 생명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10조는 아무래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특히 인격권은 모두 인정한다. 법인도 인정하는 인격권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하지만 이거는 명시적으로 써있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주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래갖고 이번 인격권 법인 나오면 분명 따라와야 하는 판례가 있잖아요. 자, 사죄, 사과,
법 위반 사실 공표 사건. 특히 이 법 위반 사실은 이거는 양심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법을 위반했다는 건 객관적 사실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하고 관련이 없다. 요 사건 하고요. 법인의 인격권이다. 이렇게 됐고 특히 여기서 인격권보다는 이제 명예권이라고 했고 명예도 인격권의 일종이니까요. 그다음에 무죄추정권 이런 거. 자, 전부 다 이건 뭐였어요? 침해했다라는 판례였어요. 사죄, 죄라는 것은 형사법원인데 민사법원에서 뭐 손해배상방법으로 사죄를 해라. 이거 침해. 또 사과, 자 경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징계 이런 것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없는 방법을 통해서 강제하는 건 자 법인의 인격권 침해. 이 인격권 침해라는 거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특히 이제 법인이라고 했는데 이때 특히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을 모두 가진 거 이것도 암기하셔야죠. 특히 사법인의 성격에 의해서 공법인은 제한을 많이 받을 뿐이지 제한이 있을 뿐이지 사법인성에 대해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서울대학교, 세무대학교, 자 그다음에 학축협, 상공회의소, 학교 안전 공제회 이런 거 암기하셔야죠. 방송사업자. 이런 판례에서 나온 자 사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공법인의 성격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아서 기본권 주체는 맞지만 다른 사법인에 비해서 제한을 많이 받더라.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요건 진짜 10조로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요 문제는 법무사 8월 달에 있었는데요. 24년 판례가 바로 나왔어요. 임신 32주 사건. 이 24년 2월 달 판례잖아요. 그래서 과거 임신 전 기간 중에는 성별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이게 2008년 사건이었어요. 8년 사건인데 이때는 뭐였냐면 다 필요성의 원칙에 반했다.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었다.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건 24년 2월달 판례인데 24년 2월 판례인데 이때는 32주 이전에 타의 성별을 고지하지 않는 거 똑같이 금지하는 건데 요거는 필요성 원칙에 반한 게 아니라 효과가 없다 해서 적합성 원칙에 반했어요. 원칙에 반했다. 그래서 둘 다 위헌인 건 맞지만 이건 적합성 있고 이건 필요성이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자, 의뢰법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건 마찬가지지만 필요성인지 적합성 원칙은 좀 구별을 좀 하시고요. 헌법 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 이거 알 권리 아니에요. 부모의 인격권이에요. 인격권은 10조고요. 알 권리는 자 21조예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21조 알 권리. 알 권리는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이다 보니까 자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인 기본권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알 권리가 아니죠. 인격권에서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접근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침해한다. 맞아요. 자, 두 번째 누구든지 금융회사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아니 그 사람 무조건 1조로 못하게 하면 금융회사 직원인데 얼마나 이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일종의 일반적 행동권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죠.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금융거래, 실명거래,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어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건 맞습니다.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한다. 자, 3번 유족 일정 기간 내 매장, 화장, 봉인, 봉안된 가족 또는 친지의 묘지 요즘은 이제 추석 맞이해서 많이들 이제 벌초도 하시고 막 이런 거 하죠. 만약에 경배, 추모, 적절한 예우를 취하거나 시체 유골 등 인수해서 본묘 등을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를 보유하고는 이는 헌법 10조 행복취구권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러한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 권리로부터 개인의 자유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10조에는 소극, 적극 다 들었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헌법 10조 1문에 보호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 일반적 인격권,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 조건으로 포괄적으로 보호하는데 개인의 자기 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된다. 자, 일반적 인격권, 개인의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 다 파생되는 기본권이다. 5번 이미 의식 회복 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 이미 죽음 과정에서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 이게 코마 상태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의학적인 개념을 해서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학적 사망이에요. 형사상 사망은 심장 정지고요. 이렇게 의학적 사망이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치매에 해당하는 연명 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 가치를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하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해서 연명 치료 중단. 자, 이거는 생명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생명권은 살아있는 걸 지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태. 자, 벌써 의학적으로 사망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권
생명권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권은 사형제도, 그다음에 낙태 이런 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락사가 바로 생명권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연명치료중단, 물론 사전에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못했다면 사후에 추정도 가능한 이런 개념인데요. 이건 생명권이 아니라 인간의 주는 가치,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기본권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또 자, 이거 연명치료중단을 보호받아야 되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도. 자, 이렇게 하고 정답이 2번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석 명절인데 좀 무거웠나요? 그래도 가볍게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또 감감해가지고 다시 한번 환기하는 쪽의 문제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보셨으니까 내일도 보셔야죠. 정인영은 깐다!